마블 영화와 같은 흥행에만 목적이 둔 흥미 위주의 텐트폴 무비, 블록버스터 장르 자체가 극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작품성이 있는 영화라는 시 개념이 점점 정의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즐기는 분들도 전부 훌륭하고 좋습니다. 단지 제 취향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아니라는 것뿐입니다. 택시 드라이버, 좋은 친구들, 카지노, 성난 황소, 케이프 피어. 이분이 만든 명작들의 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화들은 이 감독님과 한 배우의 작품만을 꼽아본 것인데요. 바로 거장 중의 거장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과 배우 중의 배우 로버트 드니로님이 함께 하신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거장 감독님과 감독님의 페르소나 중 한 분이신 로버트 드니로가 함께 만든 올해의 최고 기대작 아이리시맨 되겠습니다. 먼저 주연 배우 세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페르소나인 로버트 드니로님께서 히트맨, 암살자, 조직의 군인을 도맡아 하는 프랭크 역 주인공으로 나오시고요. 여기에 좋은 친구들의 조 페시님이 오랜만에 조직의 보스 러셀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 이 영화의 큰 줄거리를 이끄시는 그 유명한 지미 호파 역의 무려 알파치노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작품에다가 로버트 드니로와 알파치노님께서 함께 등장하시는 것만으로도 영화의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찬양하면서 시청하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왕년의 조직 킬러 프랭크는 그의 범죄와 지미 호파 실종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게 됩니다. 트럭 운전사였던 프랭크는 조직의 보스 러셀의 명령을 받고 라이벌과 적들을 살해하는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히트맨인 거죠. 여러 가지 이권과 사기의 관계를 맺던 그들은 프랭크에게 60년대 미국 경제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인물 중에 하나인 트럭 노조 위원장 지미 호파를 소개해 줍니다. 프랭크는 지미 호파와 친분을 맺게 되고 조직과 지미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권 다툼까지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전해들었던 지미 호파의 실종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 미스터리의 자백을 프랭크는 담담하게 말해줍니다. 사실 영화의 큰 줄거리는 그리 의미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20세기 미국의 역사, 그 안에 가려진 비리와 권력에 대한 이야기들, 대부부터 원스 어폰 어 타임 아메리카, 카지노, 갱스 오브 뉴욕까지 관통하는 아메리카 세우기 역사 영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은 그의 다른 영화들처럼 마피아의 일상적인 생활과 중년 시절의 그들, 지미 호파의 독단적인 행동, 그리고 늙어가는 그들을 서술해 나갈 뿐입니다. 갱스터 누아르로 소개된 영화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대부나 한국식 조폭 영화를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잔인한 장면도 거의 없고 스릴러의 그런 긴장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누가 누구를 죽였고 누구는 누구의 라이벌이고 어떻게 감옥에 갔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나열할 뿐입니다. 어쩌면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영화를 처음 보시는 젊으신 분들은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영화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리시맨은 줄거리로 보신다기보다 이러한 노장들의 명연기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람들의 변화와 나이먹음, 죽음에 관한, 남겨진 유산에 관한 이야기로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시대를 풍미했던 지미 호파도, 암흑에 숨어서 권력을 휘둘렀던 마피아 보스 러셀도 결국 죽음이라는 부질없음에 허망하게 끝을 맺고 맙니다. 그것도 굉장히 극적으로 그려진 것도 아니고요. 조용히 총을 뒤에서 쏘고 쓰러지고 또 조용히 걸어 나오고 병들어 죽었다는 대사로 철회하기도 하고요. 늙어서 양론에 있는 프랭크에게 FBI 요원은 이제는 자백을 하라면서 말합니다. 러셀도 죽었고 변호사도 죽었고 모두 죽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씀해 주시죠.
한 시대를 풍미한 세 사람, 마틴 스코세이지와 로버트 드니로, 알파치노. 그들의 실제 나이가 궁금해졌습니다. 마틴 스코세이지는 45년생, 조 페시는 43년생, 로버트 드니로 43년생, 그리고 알파치노는 1940년생입니다. 모두 이제는 70대이시고 알파치노님께서 제일 형님이신데요. 내년이면 80이시라니 정말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집니다. 시간에 관한, 나이 먹음에 관한 이야기로 느꼈던 아이리시맨도 이 네 명의 주역이 실제 살아온 인생에 관한 느낌을 영화로, 연기로,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3시간 30분이라는 긴 런닝타임이 그저 저에게는 감사의 따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조금 머리가 커져서 영화에 눈을 뜨게 되었을 때, 특히 알파치노라는 대배우를 알게 되었을 때부터 영화를 조금 좋아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 스카페이스, 여인의 향기, 칼리토 등 저의 인생 영화 목록에서 저의 우상이셨고요. 크고 작은 영화에 조연으로 나오실 때마다 너무나 반갑고 항상 감탄하면서 보고 있는 배우이십니다. 아마도 이번 아이리시맨은 그러한 저의 개인적인 영웅이 옛날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감격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의 내용과 상관없이 그저 찬양만, 오직 찬양만 늘어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파치노의 아이리시맨에서의 연기는 80의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터프하고 열정적이며 카리스마가 넘치십니다. 또 영화 외에도 화제가 되었던 것은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이 80을 바라보시는 배우분들의 얼굴이 40대의 전성기 시절 얼굴 모습으로 복원되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디에이징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나이 먹은 몸 그대로의 조금은 불편해 보이시는 거동에 얼굴만 조금 젊어지셔가지고 약간 어색하기도 했지만 대부나 카지노에서 보던 그분들의 얼굴을 2019년 현재에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너무나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설레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 영화는 어쩌면 저 같은 올드 영화 팬들에게 바치는 감독님과 배우들의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비주얼과 액션이 가미된 영화는 절대 아니지만 우리가 대형 전시관에서 빈센트 반 고흐라는 거장의 작품을 천천히 조용히 음미하면서 감상하듯이 이런 즐기는 영화가 아니라 3시간 30분 동안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작품을 천천히 조용하게, 하지만 결코 눈을 돌릴 수 없는 깊은 몰입이 되는 영화 감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업 영화만이 주목받고 있는 이 시대에 강력한 일침을 날리셨죠. 마블 영화와 같은 흥행에만 목적을 둔 흥미 위주의 텐트폴 무비, 블록버스터 장르 자체가 극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작품성이 있는 영화라는 시 개념이 점점 정의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을 즐기는 분들도 전부 훌륭하고 좋습니다. 단지 제 취향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아니라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탄생한 마블에는 없는 영화의 진수, 거장의 걸작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감독님, 존경합니다. 로버트 드니로, 알파치노, 조 페시, 그리고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 어쩌면 이번이 이분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마지막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상업 영화의 홍수 속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거장의 지휘 아래 최고의 악기, 명배우들의 아름다운 선율. 영화를 사랑하는 당신이라면 놓칠 수 없는 2019년 최고의 선물, 아이리시맨을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별 4개 반을 드리겠습니다. 제발 오래오래 건강하고 영화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